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는 주부입니다. 선뜻 말씀드리지만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참 힘들었던 며느리이죠. 내년에는 40이 되겠지만 아이를 좀 늦게 낳아서 지금은 아이가 5살이고 힘들 때입니다. 더구나 맞벌이를 하면서는 평일이나 주말이나 싸움의 연속이죠. 특히 내가 못 살게 굴던 시모를 참고 살았던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의 부모님들이니까 참고 살자고 해서 꾸역꾸역 참았지만 결국 지금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도리만 지키며 살자고 했던 것이죠. 남편과 아이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놓기로 마음먹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혹시라도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불화로 인해 부부 사이가 흩어질지라도 현재의 마음으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해사시하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조정하며 마음을 다잡느라 상처를 받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마음먹고 연락을 끊은 건 작년 추석 이후였지만 설날 때 제가 안 갔더니 시어머니가 예상대로 화를 내며 대한민국에 이런 못된 며느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살살 달래면서 얼굴을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을 참고하고자 어렵게 굴지 않고 제 사연을 보내보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알려져 있고 행사가 많습니다. 아마 주부 여러분은 대부분 싫어하실 것입니다. 어린이날이거나 어버이날 등 점점 사라져야 할 문화라 생각합니다. 편지 한 통으로 진심만 전할 순 없을까 생각하지만 제게는 5월에 시아버지의 생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은 매년 생일을 다음 해로 넘기듯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떠들썩하게 하길 바라시는 분들이시군요. 그런데 몇 달 전 시부모를 모른 척하고 계셨다니 굉장히 힘드셨겠군요. 남편도 시부모를 잘 챙기지 않는다는데 아버지는 생신 한 달 전부터 계속 연락하시면서 5월에 모시는 날과 아버지의 생일을 어떻게든 챙겨야 한다고 괴롭히셨다고 하셨군요. 남편도 처음에는 말을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려고 했겠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연락하신 덕분에 사태를 알게 되셨군요. 친구의 어머니는 말할 때 며느리로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며 어른에게 먼저 전화 걸 것을 권하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시부말력과 같은 애로 사항이 생기기 쉽겠군요. 무시하고 살 건가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자식아. 노릇도 안 하냐고 말이야. 내가 손주도 자주 못 보고 이러고 살아야 하냐고. 어디 가서 창피한 말도 못해. 그만 고집 부리고 다음 달에는 내 할돌이 하도록 해. 다른 집들은 며느리나 아들이 자랑질을 하면서 다 인사를 받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 아버지 생신 있는 거 알잖아. 당신에게 상찰이라는 말은 안 할 테니 가족끼리 모이게 꼭 와. 어머니 이제 제게 말고 둘째 도련님과 동서한테 하세요. 제게 이런 전화도 하지 말고요. 할 말이 있으면 지훈 아빠를 통해서 해주세요. 어머니는 잊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우리 가족입니다. 빼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면 되세요. 너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거야. 지은이라도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제가 돈을 벌어서 우리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10년 가까이 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미 마음을 내려놓았는데 굳이 그 지옥에 다시 발을 들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가 손주를 들먹이며 재산에 대해 협박을 하셨지만 저는 시부모님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거창한 것도 아니고요. 고작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랑 시골에 있는 10년 전과 가격이 똑같은 땅 몇 대기가 전부입니다. 먼 훗날 콩할 만한 재산 물려받자고 몇십 년 세월을 종면처럼 살 것인지 지금의 행복이 중요해서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대체 우리 시모가 저를 얼마나 종면 취급했기에 이런 마음을 먹었나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 들으면 답답하다, 미련하다 알 거예요. 거의 10년 가까이 제가 맞추면서 살았으니까요. 저도 제 자신이 참 어지간하다 생각합니다. 남편은 3형제 중 막이에요.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고 모두 결혼해서 제 가정을 잘 꾸려 삽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을 늦게 한 편이라 제가 시집 갔을 때는 이미 아랫동사가 있었어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몰라도 자식들 다들 멀리 떨어져 사고 그나마 제가 시댁이랑 1시간 거리로 좀 가까이 살았네요. 남편은 눈치가 좀 없고 해맑아서 제 편이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는 거 알고 나서는 자기가 먼저 당분간 발길 끊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은 자기 엄마는 보통의 시어머니랑은 다르다고 장담했었습니다. 다른 집 시어머니보다 나이도 젊고 자식들도 존중해주는 좋은 분이라고 했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해보니 남편 말과는 전혀 다른 분이더군요. 물론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자식과 며느리가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남편이 똑같이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어쨌든 제가 시어머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느낀 것은 결혼한 직후부터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말한 대로 잘해주시는 시어머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랫동네 사람들에게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며느리를 아끼시는 분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럴 만한 며느리에게만 잘 대해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아랫동네와 비교해서 제게만 특별한 대우를 하셨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굳이 이유를 따져보자면요. 동선의 친정이 좀 잘 사는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하는 만큼 예단, 혼수, 장만을 다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동서의 직업은 약사이며 심지어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다고 합니다. 만약 나쁜 사람이라면 나중에 들어온 형님한테 텃세를 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동서는 나에게 처음부터 예의 바르게 형님 하면서 싹싹하게 대해주었고 나 또한 동서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동서를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어요. 심지어 말하면 꼼짝을 못하셨습니다. 동서 내외를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친척들이 다 모이는 명절에도 동서는 그들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눈치를 매우 잘 챙기고 있어요. 그는 스스로 일을 잘 처리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나 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대우는 동서에게 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집은 동서만큼 부유하지는 않고 평범한 가정이에요. 또한 나도 평범한 대학을 나와서 박봉인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셨겠지만 내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를 특별하게 대우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동서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을 믿는 반면 나를 매우 못마땅해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서에게 시킨 일도 아닌데 동서가 내 눈치를 채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면서 명절 준비로 한창 전을 부치고 있는데 다친다고 뭐라 하십니까? 이런 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지 뭐. 하려 해도 손대기는 일할 때 힘들어서. 어차피 그래서 일할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안 해도 돼. 너는 그냥 과일이나 까먹어. 귀중하게 자란 만큼 이런 일도 할 줄 알아. 어머니, 제가 이제 형님과 도와줘야죠.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할 거예요. 동서도 유독 자기만 챙기시는 어머니가 민망했겠죠? 그럼 제가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동서, 어머니 말대로 하면 돼. 내가 할 테니까. 동서는 뒷정리나 도와주고 시댁에 가면 거의 동서와 시동생 둘이 한 세트로 앉아 있고 일은 거의 저와 시어머니가 합니다. 식구가 적어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양이 크지 않았고 애가 없을 때는 그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이 계속되면 부조리하게 느껴져 열이 나기 마련이에요. 물론 동서가 짜증났다면 그때부터 저도 따지고 들어야 했을 텐데 우리 동서가 재빠르고 눈치가 빠르니 시어머니가 일하지 말라고 해도 제 옆에서 암캐키듯이 눈치 있게 알아서 할 테니까. 동서네 자주 만나지 못해서 둘 다 바빠서 명절을 제외하면 1년에 몇 번 보는 날이 없어요. 심지어 동생이 바빠서 어버이날 선물 돈을 대충 넣어줘도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세요. 그러나 유독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엄격한 며느리 잣대를 들이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단 한 명의 며느리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동서네는 저보다 먼저 아이를 낳았는데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을 때까지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이가 없어서 가장 속상한 일이었나 봐요. 남편인데도 시댁에 가면 항상 그 속상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나 봐라 고요. 벌써 애가 둘인데 대체 너는 언제 애가 들어설 거냐고 미련하게 기다리지 말고 얼른 병원에 가봐.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들어설까 싶다. 1살이라도 젊을 때 얼른 나를 키워야지. 나중에 타 늙어서 키우기엔 힘들어서 안 돼. 설마 너 지금부터 일부러 안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어머, 어머니 아니야.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다니. 다른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 안 해도 턱턱 잘 만들어지지만 너는 대체 뭐 하나 하려 하지 않는 건데. 말만 들으면 걱정하셔서 하는 말 같아도 어머니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동서 다른 사람들은 권하느라고 힘들다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명절 때 아이가 아픈 경우에 오지 못하는 일도 있었어요. 시댁에 며느리가 저밖에 없는데 아마 그런 이유로 어머니는 더 엄하게 대해왔어요. 게다가 형제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친하다는 이유로 시댁에 자주 와달라는 말도 했습니다. 가끔씩 다니는 거라면 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에서 놀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시어머니가 주말에 오라는 일을 맞춰드리려 해봤는데 사실 많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급한 일로 제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열무를 채면서 열무 김치를 만들어 가져가고 애들에게 나눠줘야겠다. 5단만 할 테니까 이번 주에 내려오세요. 함께 열무 김치를 담그자. 어머니는 오이를 담으면 오이 소박이, 나는 조리면 양파 장아찌를 만들어요. 각자 대량의 반찬을 만들어 자식들에게 나르십니다. 그 일을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큰 며느리인 저가 꼭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요. 주말에 방문하면 집안 정리를 전혀 하지 않으세요. 전에게 일을 시키는 것처럼 엄청 깔끔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자신의 집안은 그다지 깨끗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 치우고 사시는 것 같아요. 화장실의 타일이나 싱크대를 보면 물때가 다 껴 있어요. 그런 꼴을 보기 싫어서 몇 번 청소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더러워 대청소를 시키세요. 나는 눈이 어둡고 이제는 먼지도 안 보이고 물때도 안 보인다. 무엇 때문에 내가 주말에 와서 집안일을 해주면 좋겠구나. 너는 오는 길에 반찬도 얻어가서 좋아. 나는 가끔만 그러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핑계대면서 주말마다 부르셨어요. 정말 환장할 뻔했어요. 그 무렵에는 나는 자연 임신이 잘 안 돼서 난임 시술을 받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인공수정 시술을 할 때 난자 채취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과배란 유도를 위해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여자의 몸이 매우 힘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셔서 난임 시술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자의 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병원을 가는 날이 주말뿐이라 시댁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제게 심한 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쉽게 가지는 아이를 돈과 노력으로 얻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왜 그리 어려운지 유세를 들어선 시어머니가 오라 하셨지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번 주에 내려와야 해요. 장도 봐야 하고 너 지난주에도 안 와서 집안 꼴이 엉망이야, 어머니. 청소하는 게 힘드시면 차라리 파출부를 몇 번 불러보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이번 달에는 가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달에 시댁에 안 오는 게 말이 되나요? 너 시댁에 오기 싫어서 이런 핑계를 대는 게 아니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 등 살이 난감해서 그만 불러달라고 소리를 한 번 했습니다. 엄마도 손 좀 빨리 보고 싶다면 우리 집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자꾸 이러시는데 사람이 마음도 편히겠냐고요?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일이니까 나중에 전화해서 오라고 하지 마시고 볼 일 있으면 제게 전화하세요.
국가 청소는 제가 가서 하면 돼요. 엄마가 파출부 싫으시면 제가 가서 청소해 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 내가 와서 뭘 하려고 해? 내가 언제 너한테 청소 같은 거 시키더냐?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뭐 원래부터 청소하던 사람이래요. 엄마는 대체 재수 씨에게는 안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에게는 왜 그러시는 건데요? 남편이 막아준 덕에 그날 이후 한동안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네요. 그러던 중 몇 달 후에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고 저는 혹여 아이를 잃을까봐 미리 육아휴직까지 내고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지냈습니다. 초기가 지나고 안정기가 되어서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어머니 역시 뱃속 손주가 걱정이 되긴 하셨나 봐요. 연락해 시댁에 와서 일하라는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제 결혼 생활 중 유일하게 평화로웠던 때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제 배가 서서히 불러올 쯤에는 어머니가 우리 집에 가끔 오시곤 했습니다. 직접 모셔서 냉장고를 열어보시며 제가 아들 밥은 잘 챙기는지, 살림은 깨끗이 하고 사는지 이리저리 둘러보셨어요. 물론 어머니가 힘들게 만들어온 반찬을 냉장고에 채워주시는 건 감사하죠. 제가 잘 먹겠다고 하면 너 힘들다고 아침밥 거르게 하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꼭 챙겨줘. 가져온 반찬을 끼니 때 잘해 먹여주세요. 어머니는 아들을 챙겨 먹이라는 말만 하시죠. 빈말이라도 제가 챙겨 먹으라는 말은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출산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더 자주 오시길래요. 오셔서는 꼭 의도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대체 나올 때 남자가 왜 필요하니? 풍만실에 굳이 남자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 옛날엔 난 혼자 진통하고 집에 산파 불러서 나았었어. 요즘 여자들이 유난이지. 유난. 대체 왜 그런 소리를 하시나 싶어서요. 제가 물었을 때 어머니는 서방님이 두 아이를 낳을 때 함께 들어가서 손을 잡아주고 탯줄을 자르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만 유난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초산이라 진통도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힘들 것 같다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런 독설을 들어도 그냥 넘기겠지만 임신한 상황에서 그러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알고 계실 텐데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정말 서운하군요. 서운한 기색을 나타내자 어머니께서는 그제야 미소를 지시며 화제를 돌리는 듯이 남편에게 물어보셨다. 많은 힘든 집안일을 내가 도와주니 집사람은 배가 불러서 힘들 것 같아 보였는데 라고 말씀하셨다. 남편은 어머니가 나를 걱정하여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밝게 대답했다. 걱정 마시고 설거지나 빨래는 저가 다 해드릴 테니까요. 다리도 잘 붙어 있고 밤마다 주물러 주는 것을 보세요. 남편의 대답을 듣고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져 있음을 눈치챈 남편은 아차, 어머니께서는 제가 도와주길 원하셨던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았다. 남편은 임신했다고 부려먹는 여자들을 욕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가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나서도 그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부려먹기 전에 남편이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다고 말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집 남자가 해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다 할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대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여 삐쳐서 돌아가셨고 떠나신 뒤 남편에게 어머니의 의도를 전달하니 남편은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어. 아마도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잘해주라는 의미겠지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이렇게 대하며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스타일인지 대충 느끼나요? 하지만 그때에는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살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주변 소문을 듣고 보면 더한 시어머니도 많았고 그에 비하면 우리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너무 집착하고 자주 보려 해서 그렇지 고약한 분이 아니라고 애써 위로했어요. 물론 자녀들에게는 잘 대해주셨죠. 그렇지만 저는 며느리는 자녀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저는 수술을 하고 아이 낳고 회복이 더뎌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른 초산모들과 비교해서 제게는 초산모 이상의 양이 있었던 것인가요?
가을에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걱정 없이 틀어두고 살았는데 이게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뼈에 바람이 든다는 산후풍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친정엄마가 함께 도와주신 덕분에 고생을 조금이나마 덜었는데 저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시어머니는 별 도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기대하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아들을 낳은 보답으로 병원비를 보태라며 50만 원을 주셨어요. 당연히 감사히 받았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정말 정신없는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2살, 3살이 되고 나니까 좀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저는 일을 그만두고 육아휴직을 계속해서 받았는데, 아이 세월 동안은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 후에 어머니는 이제 며느리가 살만하다 생각한 모양입니다. 서서히 며느리를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남편은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되었는데 아마 그래서 더욱 저를 괴롭혀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쁜 둘째 며느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게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만득지나 해도 손주는 예쁘다 칭찬하셨어요. 맏아들이 낳은 장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장손을 내가 가진 나도 좀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이제 막 세동 지난 아이를 데리고 1시간 떨어진 시댁에 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툭하면 저에게 시댁에 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오라는 말에 적당히 응했어요. 때때로 일이 있다며 거절도 했죠. 말이 쉽지만 일주일에 한 번 시댁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미련스럽다 싶네요. 그때는 왜 그리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못 간다는 말을 하는 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없기도 했고요. 아이가 커가면서 어머니 때문에 무수히 서운하고 억울한 일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하자면 오늘 밤을 하면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울 것 같으니 제가 시어머니와 단절하게 된 계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손주가 커가는 걸 보는 것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창 애를 키우는 것이 힘들 때에도 그래도 매주 오라는 거 거절했는데 한 달에 한두 번은 가기도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 집에 가도 제가 편하게 지낸 적은 결코 없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좀 커지고 데리고 다니기 편해지니까 금요일 저녁이면 득달같이 전화를 하시고 토요일에 무조건 내려오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내일은 지훈이 짐 싸들고 일찍 오면 우리 손주 얼굴을 오랜만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는 김에 반찬도 좀 하고 집안일도 도와줘야겠어. 이불 빨래도 잔뜩인데 세탁기로는 도저히 성에 앉아 못하겠지 뭐니. 이제는 힘을 써서 집안일이 너무 힘들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 발동이 걸리면 거리낌 없이 저를 매주 부르시며 이런저런 일을 시켜 부려먹었습니다. 하지만 웃긴 점은 그중 어머니가 무슨 노래교실인지 뭔지 재미를 붙이셨는지 봐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볼만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예전에는 새끼밥은 챙겼지만 살림이 밥이나 다 뒷전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나돌았다고 하시던데 그 말이 맞다 싶었던 게 어머니의 살림이 원래도 깔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손을 놓은 듯이 보였어요. 매주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과 저는 미뤄둔 집안일을 하루 종일 해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일하든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고맙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주말 명령을 따라가고 청소와 가정일도 다 맡아서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눈치를 봐야 하는 남편 덕분에 참아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유일한 조부모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모든 것을 보살펴줄 수 있는지 의심스러우니까요. 치사하게 구는 시어머니를 계속 참아줄 인내심은 거의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유독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것에 푸대접을 하셨는데요. 예전에 동서 있을 때는 동서 포함 다른 식구들에게는 뜨신 밥도 주고 저와 어머니 앞으로는 찬밥을 놓으면서 먹고 해치우자 하는 양반입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혹여 찬밥이 있을 때는 버리기 아깝다며 항상 저에게 찬밥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다 보고 듣는 데서 저를 홀대하시는 것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밥상에 다 모여 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찬밥을 또 주시길래 제가 뜨신 밥을 먹고 있던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밥그릇을 바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지셨어요. 어머니, 저는 찬밥을 먹기 싫어해요. 지훈 아빠는 국에 밥을 말아 먹는 걸 좋아하시니까 이 사람한테 찬밥을 먹으라고 할 거예요. 따뜻한 밥이 있어요. 어머니도 따뜻한 밥을 드세요. 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바꾼 찬밥 그릇을 확 낚아잡으시더니 제게 이러셨어요. 그럼 이걸 아깝게 다 내다 버린다니. 남자들은 따뜻한 밥을 먹이는 게 당연한 거고 너는 밥을 많이 먹지도 않으니 찬밥 좀 먹으면 어때서? 이러셨어요. 그쯤 되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미워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며느리를 못되게 대하지 말고 제게 대한 존중이 느껴지지 않아서 오랜 세월이 흐르고도 경시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이 옆에서 그러다 보니 너무 자존심이 상하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대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어머니는 찬밥을 먹고 사셨는지 알 수 없지만 예전과 같이 제게 며느리처럼 행동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평소엔 가만히 있는 제가 따지니 어머니까지 놀라셨고 남편 또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엄마, 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찬밥을 주는 것인지 그만해 주세요. 만약 다음에 찬밥을 주신다면 내 식사와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존심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길길이 날뛰셨는데 얼마 동안은 소리를 높여 말씀하시다가 싸가지 없는 여자라고 욕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혼이 나 버렸어요. 어머니, 연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러한 쌍욕은 듣지 않고 살아왔어요. 이럴 거면 제게 다시는 부를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오락을 하지 말아 주세요. 저는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오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로부터 욕을 듣고서 남편과 아이를 재촉해 그런 길로 시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상을 받았지만 놔둔 채 어멜리로부터 사과를 받을 일이지만 남편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 뒤로 저는 시댁에 다시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여태까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전화는 모두 받아왔습니다. 온갖 명절의 집안 행사나 그러한 어른들의 역할들을 다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궁금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야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조금 웃긴 일이지만 제가 보살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무딘 편이라 다 속으로 참아왔어요. 하지만 이대로 살면 어쩌면 그 후에는 아이들 앞에서도 엄마로서 존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나한테 행동했는지 잊지 마라. 내가 이 결심을 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이해할 거야. 난 당신 어머니가 사과해도 이제는 포기했어. 당신은 내게 있어 부모라고 해도 나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할 것이며 내 아이와 당신은 가족이지만 나한테 강요하지 마. 당신 마누라가 스트레스 받아 말라 죽을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내 말대로 해줘. 내가 당신에게는 할 말이 없어. 우리 엄마가 나이를 먹으면서 왜 그러는지 나도 정말 모르겠어. 당신 마음대로 해도 나에게는 상관없어. 마음 편하게 살자. 부부 둘이서 합의가 끝났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날로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시댁에도 몇 달간 가지 않았어요. 신경을 끊고 살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이 너무 편안했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내 살림도 챙길 수 없는데 왜 시댁 살림을 챙겼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시모가 연락이 왔어요. 자존심이 강한 편이라서 시댁에 가지 않고 연락도 안 했던 동안 어머니도 따로 연락을 주지 않았거든요. 아마 제 생각이지만 참다 전화하신 듯 했습니다. 너 지금 몇 달째인 줄 알아? 그렇게 싹싹이 시집에서 나갔으면 이제는 미안하다고 속 풀어줄 줄도 알아야지. 어른이 전화하게 만드는 거지. 어머니야, 이제 어머니네 댁에 안 갈 건데요. 저는 집에서 놀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척 바쁜 사람이에요.
이제는 제 시간대에서 좋지 않은 소리도 못 듣게 하려고요. 뭐야, 시부모랑 연락도 끊을 거니?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의 일을 돌리는 거야? 참말 말고 내일은 토요일이니 우리 집에 오너라. 지훈아,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서 챙겨가. 내가 너를 보고 싶어서 오라는 줄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손주를 보고 싶어 해서 그런 거니까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와. 어머니는 사과는커녕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시는 손주랑 아들, 제가 보내겠습니다. 실컷 보시고 돌려주세요. 너 본래 모습 이런 걸 누구한테 배운 거야? 도저히 전화로 할 말이 아니겠어. 내일 너 판단이 버릇 좀 고쳐야 할 듯 싶으니까 아침 일찍 내려와. 그리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 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전부 말했습니다. 욕설만 안 들었지. 며느리 버릇을 고치겠다니요.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답니까? 마흔 남은 며느리 버릇을 고치려고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당연히 가지 않았고 보고 싶은 아들이랑 손주 실컷 보라고 남편이랑 아이만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남편은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어머니랑 단단히 얘기를 하고 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태도가 바뀔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아이도 남편도 없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제 시간을 가지며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밀린 집안일도 했습니다. 거창한 거 안 해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 아마 주부님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걸 그동안 왜 그리 전전긍긍 살았을까요? 행복했던 주말이 가고 일요일 점심때쯤 남편이 아이와 집으로 출발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전화한 이유는 뻔했죠. 며느리 버릇 고쳐 놓겠다 했는데 아들과 손주만 왔으니 속으로 얼마나 부글부글 열이 받으셨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는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1. 지훈 어미. 너 시어미를 지금 엿먹이자는 거냐? 대놓고 내 말 무시하는 게 아니면 대체, 어머니,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이 나이에 어떤 버릇을 고치겠다고 거기 가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겠어요? 저는 그냥 지금처럼 살 겁니다. 어차피 어떻게 해도 어머니가 못마땅한 며느리일 테고요. 앞으로 맏며느리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예쁜 둘째 며느리에게 효도를 받고 살아주세요. 뭐예요?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건가요? 당신 남편이랑 자식이 있는 여자가 그런 말을 해야 하나요? 한국에 없는 둘째 며느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맞으면 맞이할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시댁과 떨어져 살아도 되는 법이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께서는 아들이랑 손주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동안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산으로 너무 힘들었고요. 종년처럼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은 못해요.